하루 만에 1억 8천만 원 증발 정년 1년 앞둔 59세 회사원의 충격적 고백. 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서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년을 1년 앞둔 어느 회사원이 단 하루 만에 평생의 저축을 모두 잃은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 저축했고 보너스가 나오면 그것도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참고 새 차도 미루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편안한 노후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려던 꿈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그는 평생 주식이나 투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예금이 이자가 적더라도 안전하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런 거 안 해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평범한 직장인의 뼈아픈 실수와 그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이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재무 안전을 지켜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의 이름을 여기서는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 씨는 59세,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고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선배로 통했습니다. 정년까지 딱 1년.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달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퇴직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지 목록도 작성했고 전원주택 매물도 틈틈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10년 후배인 준호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죠. 준호는 최근 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새 차도 바꾸고 명품 시계도 차고 다녔으니까요. 선배님, 요즘 주식하세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해. 위험하잖아. 선배님, 요즘 시대 은행자만 믿고 계시면 안 되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요. 저는 작년에 투자금이 2배가 됐어요.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2배라니. 그는 30년 동안 착실하게 모아왔지만 이자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 금리는 바닥이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많은 돈 같지만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배요? 정말요? 네, 선배님. 사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내부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확실해 보여요.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었고
준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회사가 곧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님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늦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배. 만약 1억 8천이 3억 6천이 된다면 전원주택도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아내에게 고생만 시킨 미안함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 내내 민수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준호가 말한 그 종목을 검색하고 관련 뉴스를 읽고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확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곧 오른다. 지금이 저점 놓치면 후회한다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나도 운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좌에 1억 8천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민수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액수가 증권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이래도 되나?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배님 늦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민수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수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1%, 2%, 3%. 민수 씨의 계좌에는 실시간으로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준호 말이 맞았어.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수익률은 무려 7%까지 올랐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너무 기뻐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벌써 7% 올랐어. 축하드려요, 선배님. 제 말씀 들으시길 잘하셨죠? 그런데 선배님,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최소 30%는 더 오를 겁니다. 30%? 그럼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황홀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내가 왜 진작 시작 안 했을까? 그런데 오후 2시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7%였던 수익률이 5%로 다시 3%로 줄어들었습니다. 잠깐의 조정이겠지. 곧 다시 오를 거야. 민수 씨는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였던 수익이 0%가 되고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민수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패닉 상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뭐야? 사기당한 건가? 손절해야 하나? 민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팔면 3천만 원 이상의 손해였습니다. 30년 중 거의 5년치 저축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 팔면 안 돼. 준호가 분명히 다시 오른다고 했어.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야. 하지만 주가는 무자비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 씨의 계좌는 참혹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던 잔고는 9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9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갑니다. 인사하며 지나갔지만 민수 씨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큰일 났어요. 이거 완전 사기였나 봐요. 저도 손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민수 씨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준호에게, 자신에게, 이 모든 상황에.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남의 말만 듣고 덤볐을까? 왜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하루아침에 버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월요일 아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을 텐데. 자정이 넘어서야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민수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 좀 해봐요.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준호의 제안, 충동적인 투자 결정,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9천만 원에 대해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수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실망한 눈빛, 무너진 표정, 그 모든 것이 민수 씨를 짓눌렀습니다. 30년. 30년을 모은 돈인데.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은 돈은요? 9천만 원. 반이 남았어. 그럼 그걸로 다시 시작해야죠. 뭐? 아내의 담담한 반응이 민수 씨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전원주택을 꿈꿨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주말이면 자식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하는 소박한 노후를. 그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도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겼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민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다가왔지만 민수 씨는 외면했습니다. 준호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 씨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옵니다. 커피도 자판기 커피로 바꿨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힘들었지만 민수 씨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내도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렸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모으면 되죠, 뭐. 전원주택은 좀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예요. 그 말에 민수 씨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이런 아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요즘 젊은 후배들을 보면 꼭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쉬운 돈은 없어. 30년 모은 돈을 하루 만에 날릴 수는 있지만 하루 만에 30년치를 벌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공부 없이 그저 남의 말만 믿고 뛰어드는 태도입니다. 민수 씨는 투자가 무엇인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자신의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덤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한다고, 절대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또한 확실한 정보, 내부 정보, 곧 오른다는 말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확실하게 오를 종목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민수 씨는 이제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욕심은 인생을 망친다. 나는 한순간의 탐욕으로 30년의 노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비록 전원주택은 아니더라도 아내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노후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께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십시오. 생활비나 노후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둘째, 남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판단한 후에 투자하십시오. 셋째, 단기 수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십시오. 손실이 났을 때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그 투자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지금도 매일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는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제 실수를 보고 누군가라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과 관계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하시든 저축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